자, 근데 제가 그럼 왜 채권을 얘기하느냐? 앞으로요, 대한민국에서 채권, 이미 채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서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가시면요, 여러분들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가서 상담하시면은 다 소액으로도 다 구입할 수 있게 이미 법을 바꿔놨습니다.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특히 무슨 채권을 살 수 있느냐? 채권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채권은 어느 채권이겠습니까? 네, 국채죠. 미래를 보자 그랬습니다. 미래를. 자,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복지국가화 됩니다. 정부는 돈이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죠. 우리 채무가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재정 적자를 볼 겁니다. 요새도 막 나오죠. 막 더 투자 많이 하겠다, 정부가. 더 투자 많이 하는 게 참 좋은데,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다? 빚을 지겠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지금 세금 걷어들이긴 괜찮아요? 많이 힘듭니까? 힘들죠.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뭘 발행해야 되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정 적자가 증가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발행하겠습니까? 채권을 발행하라죠. 그러면 정부 채권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흔해졌죠? 정부 채권이 흔해졌습니다. 모든 물건은 흔해지면 비싸집니까? 싸집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건은 비쌀 때 사야 돼요? 싸야 살 때 삽니까? 네, 지금 채권 살 때다 이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냐? 제가 지금 무슨 시장이라고 돼 있죠? 초기 채권 시장이라고 돼 있죠. 국채 시장이 한정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초기 이후라고 그랬죠? 자, 이제 채권 가격이 막 뭐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싸졌다고 그랬죠? 그럼 채권 이자율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100만 원 빌릴 때 100만 원을 갖다 갚아야 되는 돈이면 97만 원 주고 사왔다 이거죠. 97만 원을 땡겨온 거예요. 근데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100만 원 갚는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93만 원, 94만 원밖에 못 갖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이해 정말 되신 거죠? 그러면 정부는요, 채권 이자율이 높으면 부담이 적어요, 커요? 정부는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열심히 빚내서 정부, 국민들 위해 뭘 했는데 빚을 자꾸 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갚을 돈만 많아지고 이자가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 하게 됐습니까? 정부 부담이 급증을 하니까 정부는 거꾸로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건 이자율이 적어지죠? 그럼 다시 채권 가격이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죠. 자, 이때 채권을 산 사람들은 가는 거죠. 비쌀 때 물건 사면 괜찮아요? 망가져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대사 하락기냐? 국채 대사 상승기냐? 이걸 보고 채권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채권을 투자하자 말자가 아니라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그 나라 경제를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몇 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10몇 분, 20몇 분 중에 우리 채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죄송하지만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방 완전 이해가 되죠. 저게 뭔지 딱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까요? 정부가 국채를 왕창 발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국채를 왕창 발행을 하죠. 그러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자, 민간 기업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국채 사겠어요? 민간 기업 채권 사겠습니까? 네, 더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럼 민간 기업 채권 살려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그럼 민간 기업 채권 사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수요가 적죠. 그럼 민간 채권 가격은 낮아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죠. 그죠? 채권 가격이 싸지는 거야. 그럼 기존의 민간 기업 채권 샀던 사람들 괜찮아져요? 나빠져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완전 왕창 발행할 것 같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민간 기업 채권을 빨리 팔아야죠, 남들보다. 그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거꾸로 반대가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기업 채권을 확 사버려야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알고서 가는 것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린 주식은 대강 압니다. 이 회사 좋아져서 어떻게 된다. 근데 채권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대단한 경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10분, 20분만 살짝만 공부하셔도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주식과 다르게 채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판단이 딱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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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그래서 야, 앞으로 정부가 어떨 것 같아라는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뭐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주식처럼 불안하지도 않고 너무 낮은 예금금리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히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또 다른 상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 전문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알아나가시면은 되게 쉽습니다.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이전까지 채권 가격이라는 거 외람되지만은 안 그러신 분도 많지만 처음 보셨을 분도 많고 근데 채권 가격이 저런 거구나. 국채 이자율이 저런 거구나. 미 국채 금리가 어떻구나.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구나 이게 금방 아실 수 있고 조금만 알아나가시면 이건 흐름이 주식처럼 맨날 이런 게 아니라 크게 가거든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기조를 어떻게 가겠다는 기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조에 맞춰서 내가 채권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5년 정도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은 채권을 샀다 팔았다 막 하면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전문가의 영역이시고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다르게 왜?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교과서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거든요.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안정성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 있습니다. 교과서에 주식은 수익성이 높으나 안정성이 떨어지며 나오죠? 부동산은 안정성은 높으나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환금성, 수익성을 고루 갖췄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채권 안전하지 않습니까? 수익 잘 보시면 되죠. 황금 채권도 갖다 팔면 바로 파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재테크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과 오로지 내 갈 길은 오로지 내 갈 길을 하고서 가시는 분과는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은 뭐다? 결혼이다. 아시겠죠? 주식은 결혼이다. 미래가치인 동시에 이혼을 생각하자. 죄송합니다. 이혼이라서.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아주 재밌는 상품도 존재하고 경제 공부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두피 마사지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염색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